자, 그리고 이제 그 다운스윙 그 구간에서도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어깨를 쓰시는데 항상 오른 어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왼쪽 어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깨 스윙이라 해서 오른 어깨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뒤로 자꾸 눕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깨 스윙을 못한 이런 스윙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되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오른 어깨가 상대적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왼 어깨가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사실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왼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결과가. 자, 그래서 왼 어깨를 내려가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저는 거꾸로 왼 어깨를 내려가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왼 어깨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면서 치게 되면 조금 더 낮으면서 안정적인 좀 드로우 구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약간의 어떤 오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 어깨를 쓴다고 해서 오른 어깨를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른 어깨를 내림과 동시에 왼 어깨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뭐 탑볼도 나고 뒷땅도 나고 또 잘 맞더라도 이렇게 슬라이스성 구질이 날 소지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아카데미 와서 이제 수업을 레슨을 받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너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서 상당히 이제 뒷땅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꾸로 왼쪽 어깨가 내려간다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꼭 이제 해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샷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문제는 크게 안 생깁니다. 큰 문제는 안 생기고 다만 탄도가 낮아지면서 약간 푸시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다한 큰 실수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너무 오른 어깨 강조하면서 오른 어깨만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스윙을 하다 보면은 각종 문제는 다 생깁니다. 이렇게 푸시성도 나오게 되고 빨리 풀리게 되면 오른 어깨가 뒤로 떨어지면서 채가 너무 땅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풀려서 뒷땅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손을 더 빨리 쓰게 되면 훅도 나오고, 오른 어깨 떨어지면서 손을 또 못 쓰게 되면은 페이스가 열리면서 또 페이드나 아니면은 푸시성 슬라이스도 나게 되고, 이런 이제 오히려 어깨 스윙이라는 거를 잘못 해석하고 오신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스윙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고, 나 어깨 스윙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맞습니다 라는 결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여러 가지 이 스윙 형태를 고려하시는데 오히려 왼쪽 어깨가 떨어진다 하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훨씬 더 견고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볼을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볼까지도 잘 맞출 수가 있고, 아울러서 볼을 페이스면이 때릴 때 좀 더 컴프레션을 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이 눌려맞고 낮게 출발하면서 백스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낮게 가면 낮게 갈수록 볼은 백스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바로 갈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바람 부는 날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뭔가 흔들릴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트롤 샷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 어깨가 더 내려가는 이런 ST 스윙의 형태를 연습해 주시면 오른 어깨가 많이 떨어져서 뒷땅이 나시거나 훅 슬라이스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떨구는 느낌으로 이게 스윙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ST 스윙을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은 꼭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셔서 연습을 하셔서 조금 더 볼에 압력을 이렇게 압착을 가하는 컴프레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그 스윙을 많이 이제 그 트라이를 많이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어깨가 한번 떨어지는 이런 스윙을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내려맞는 이 힘이 볼에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의 이 면을 조금 더 뒤로부터로 내려 맞아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탄도는 낮아지고 방향성은 훨씬 더 개선됨과 동시에 비거리 면에서도 결코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샷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거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비거리가 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제 감안하셔서 연습해 주시고요. 다만 클럽 스피드가 느린 이 여성분들이나 시니어 분들은 내려 때리게 되면은 낮게 가지만은 낮게 가는 만큼 공중에 떠 있는 이 우리가 시간이 볼의 비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거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 거리가 이상 헤드 스피드가 나는 이런 분들은 왼쪽에 어깨를 떨궈서 다운 블로로 쳐주셔도 이 탄도가 낮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비거리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시는데요. 참고로 프로들이 이렇게 내려 때리게 되면 볼의 출발은 낮아지지만은 가면 갈수록 볼이 한 번 더 뜨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나게 되면 낮게 때리더라도 중간 이후부터 이제 볼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비거리의 손실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굳이 오른 어깨를 떨어서 이렇게 그 공의 탄도를 높여서 채공 시간을 높일 필요가 없으시고 오히려 왼쪽 어깨를 이렇게 낯이 쳐서 치셔도 얼마든지 이 비행 시간을 볼의 채공 시간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낮게 출발해도 끝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왼쪽 어깨를 내리쳐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들 중에 어느 정도 자기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130m 이상, 130m는 좀 약간 약하지만 140m를 넘어가는 정도로 헤드 스피드가 나시는 분들은 아무리 낮게 쳐도 채공 시간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짧아지거나 비거리가 짧아지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비거리가 더 훨씬 늘어나네요. 자, 그래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3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도 한 뭐 6cm에서 7cm 정도 이 정도 이제 내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어깨를 잘 써주시면은 이 볼을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은
어깨 스윙이라고 해서 오른 어깨만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 왼쪽 어깨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볼을 다운블로로 때린다든가 아니면 좀 더 롱아이언 우드도 왼쪽에 있는 공도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의 이 오른쪽 어깨에 스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스윙과 같이 이렇게 팔로우도 피니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 어깨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제 피니시나 이렇게 탄도가 나오는데 왼 어깨 스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탄도에 조금 더 피니시를 생략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왼 어깨로 스윙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컴팩트하고 피니시가 완전한 풀피니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왼 어깨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스윙축이 왼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좀 더 컴팩트한 팔로우 피니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 피니시의 이 형태만 봐도 오른 어깨의 축으로 회전축으로 스윙을 했구나, 왼쪽을 회전축으로 스윙을 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팔로우 피니시의 형태만 봐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고, 날아가는 공의 형태, 탄도, 그 다음에 백스핀의 양, 사이드 스핀의 양, 이런 걸 이제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스윙을 구사를 했는가도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의 스윙을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정교한 샷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굿샷 하시고 이 어깨 스윙으로 다양한 볼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스윙의 궤도는 역시 전 세계적인 투어 프로들을 분석해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 세 가지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퀘어 백스윙, 그 다음에 요 뒤로 가는 이거는 언더 플레인 백스윙, 그 다음에 오버 플레인 백스윙인데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나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다만 이렇게 스퀘어 백스윙인 이렇게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또 여유치 않다면 다른 거를 연습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퀘어 백스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구질이 훨씬 더 안정적인 드로우 구질만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느냐 옆으로 올려주느냐 이거 고민이 많으신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올려주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훅이 안 나요. 훅이 안 나고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훅이 안 나는 것이 정확도인데,
거리는 조금 덜 나고. 거리는 좀 덜 나죠. 네. 네. 거리는 조금 덜 나지만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박인비 선수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에 이 클럽 페이스의 변동이 없어요. 네. 거의 이렇게. 아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박인비 선수처럼 이제 치면은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훅이 안 나요. 훅이 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훅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바로 올려서 바로 이렇게 내려쳐주는 그 박인비 선수처럼 네. 예, 같은 어깨 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 네. 거의 훅이 날 소지는 없어요. 다만 박인비 선수의 일례로 봤을 때는 비거리는 조금 더 다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소폭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위주로 치시는 분들은 좀 옆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치시면은 네. 거리는 좀 더 납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길게 가져가요. 이렇게 옆으로. 자, 보시면 최대한 길게 빼요. 이렇게 네. 뺄 수 있는 한 길게 빼서 아크가 커지면은 거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나가지만 그리고 플랫하죠. 플랫한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훅이 날 소지를 약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네. 사이드 블로우로 이렇게 치다 보면은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좀 늘었지만 네. 보시면은 이거를 옆으로 길게 빼서 이렇게 쳐요. 그러면 소폭이나마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지만 거리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수마다 또는 아니면 골퍼마다 이제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 왼 어깨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밀어줘야 된다. 이게 밀어주면 밀어준 결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밀기만 하면 이제 스윙 아크가 훨씬 더 크면서 이 클럽 헤드가 좀 더 훨씬 멀리 다녀요. 그러면 그렇죠. 거리는 몸통이 좀 저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렇죠. 목 좀 더 이렇게 몸통의 회전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코킹이 이렇게 좀 빨라지고 네. 이거는 코킹이 처음부터 레이트 코킹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면서도 코킹이 없이 그냥 어드레스 한 그 각도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별다른 코킹은 크게 안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도 잘 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기 체형에 맞는 게 맞아요. 네. 자기 체형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스트 미팅을 잘 시키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쳐야지 잘 친다는 거는 사실 없어요. 정설은 없는 거죠. 정석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 누구야 팔자 스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짐 퓨릭 선수가 짐 퓨릭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짐 퓨릭 선수 보면은 이렇게 팔자로 돌아다니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그 짐 퓨릭 선수의 그 스윙하기가 좀 편해.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짐 퓨릭 선수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치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좀 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채가 이 올라갔다가 정말 좋은 궤도로 들어가거든요. 짐 퓨릭 선수처럼. 내려올 때. 그렇죠. 내려올 때. 그래서 훨씬 더 이 드로우 구질 내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너무 이 덮어친다 이런 분들은 짐 퓨릭 선수처럼 아예 이렇게 팔자 스윙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게 좀 스퀘어로 들어오기가 훨씬 좋고 또 만약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드로 쳐서 이렇게 훅이 좀 나시는 분들은 박인비 선수와 같이 그냥 이렇게 내려쳐요. 그냥 바로 올려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맞아요. 훅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의 방향이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느냐 네.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올리는 방향은.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걸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45도로 들어가서 다시 45도로 내려오는데 최소한 또 올라간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요 언더 플레인으로 이 내려오는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기로 이 사람들의 스윙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스윙이다라는 건 있습니다. 예.